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제 첫 진도 오늘 나가는데 먼저 이제 그 책 앞쪽에 22페이지 한번 펴볼까요? 22페이지 보고 이제 목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디에서 어느 정도 출제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게요. 자, 22페이지. 자, 다 펴셨죠? 22. 자, 먼저 이제 제 1편 보니까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 다 배울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어떤 학문이고, 그 다음에 이제, 똑같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토지 이름을 이렇게 부르자 저렇게 부르자 이렇게 한 약속이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인데 거기다가 이제 농작물을 심으면 제 농지라고 부르자. 다음 그 토지를 가지고 갈아엎어 가지고 형질 변경해 가지고 주택을 지면 그러면 저 토지는 이제는 택지라고 부르자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분류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내용과 함께 그다음 이제 토지의 특성이 있어요. 특성.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. 부동성. 토지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존재한다. 영속성.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부동산학 총론인데 시험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뭐 이렇게 많이 나오면 4문제가 나오지만 통상은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.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오른쪽 제2편에 이제 부동산학 강론이 나오죠. 강론. 먼저 이제 챕터 1 보니까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있을 거예요. 경제론. 네, 보이시죠? 거기 보니까 제1절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1절에 이제 부동산 수요 공급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엄청 중요해요. 제1절이.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몽땅 몰아서 할 건데 이렇게 수요 공급은 이제 우리 부동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걸 경제 활동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의 기본 분석이 바로 수요 공급 아니겠어요? 그래서 시험에 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게 나오면 3문제, 많이 나오면 5문제인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하고 계속 뭔가 연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직접 간접적인 문제까지 하면 뭐 거의 8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. 대단히. 그럼 오늘 수업 안 중요하냐? 그건 또 아니고요. 매번이 중요한데 다음 주가 좀 더 중요해요.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각하지 않게끔 미리 좀 오세요.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은 온전하게 한 세트가 돼줘야 되니까 만약에 5분만 지각을 해버렸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놓치고 쫓아가기 때문에 헤매버리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는 목욕지게 하고 오세요. 아셨죠? 네, 그죠? 예. 자, 그래서 이제 제 1절이 그런 거고 나머지까지 합치면 이제 4-5문제 정도가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출제가 되고 다음 챕터 2번째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론이 나오죠. 예, 챕터 2. 자, 시장론은 이제 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? 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불완전한 시장도 있는데 이런 건 무엇이냐? 다음 인구수가 적을 때는 도시가 조그만하고 단순히 있어요. 근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점점 커져. 근데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면서 어떻게 커지는지 뭐 그런 내용들. 다음 상가, 공장은 어떻게 입지해야 되고 입지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론인데 시험 문제는 뭐 3문제에서 5문제까지 정도 그 정도. 다음 챕터 3번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책이에요.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책인데 뭐 이제 주택 관련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임대료 상한제도 있고 또 이제 뭐 토지 관련된 또는 세금 관련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책이다. 그 정도 개념. 한 4-5문제 정도. 4문제, 5문제 정도. 다음. 챕터 4번이 이제 부동산 투자 이론인데 자,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만 있는 게 아니고 위험이란 것도 있다. 그러면 위험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. 또 A란 부동산을 지금 산다면 얼마가 나가는데 1년 후에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. 그러면 현재 시점의 가치로 분석을 했을 때 이거 사면
사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투자의 요인인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. 적게 나오면 7문제, 통상은 요즘에 거의 8문제 또는 9문제까지. 그래서 7문제, 9문제 정도 출제된다. 그 정도. 자, 넘겨놓으시고. 챕터 5번째 보면 5번 보니까 부동산 금융론 나오죠. 자, 금융이 자금융 통의 줄임말이 이제 금융인데 빌라를 건축하는 건축업자도 남한테 돈 빌려가지고 빌라 짓고 집 살려고 상가 살려고 하는 사람도 온전하게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게 일반적이겠죠. 그러면 돈을 빌리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죠. 그 이자율도 고정금리, 변동금리 어떤 특징이 있느냐. 또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이죠. 은행에서 이렇게 갚으세요 하면 네 하고 갚는 건데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돈을 갚는 상환 방식이 다르더란 말이죠. 그래서 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도 있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도 있다.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 금융인데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과거에는 좀 비정상적으로 9문제가 나와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비정상적이고 한 4, 5문제 정도 출제된다. 그 정도만. 챕터 6 부동산 이용, 개발, 관리, 마케팅인데 아주 좋아요. 다 기출문제만 나와요. 기출문제만. 그래서 3문제 내지 5문제 정도 출제된다. 그 정도. 다음 제3편 3편 보니까 부동산 감정평가로 나오죠. 부동산 감정평가로는 이 부동산이란 물건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 밑에 편의점 가보니까 담배가 있어요. 담배는 4,500원이야. 자 A란 담배가 4,500원이거든요. 근데 학원 저 길 건너편에도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A 담배 팔까요 안 팔까요? 팔죠. 거기도 얼마라고 나왔어요? 4,500원. 이런 건 가격이 정해졌죠. 또 우리 마트 가서도 어떤 물건들이 있어. 진열돼 있어. 그러면 밑에 가격이 다 붙어 있죠. 자 이런 것은 가격이 명확하게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알아볼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? 근데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아. 그러니까 가격이 애매모호한 거죠. 그래서 이 물건의 적당한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. 그게 바로 이제 감정평가인데 시험 문제는 통상 이제 출제 기준은 6문제 내외예요. 6문제. 근데 요 근래 보니까 거의 7문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6문제 내지 7문제 정도. 그 정도가 출제가 된다.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래 놓고 이제 책을 2페이지를 다시 피세요. 2페이지. 예. 그 2장만 더 넘어가면 돼요. 오른쪽으로. 예. 2장만 넘어가 보세요. 거기 보니까 이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텐데 어디 오늘 처음 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. 처음 오신 분들. 그래요. 네, 손 들이세요.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공부하면 아마 한 2주 정도는 좀 기가 거슬릴 수 있어요. 왜냐면 나는 오늘 학원을 처음 왔는데 자꾸 선생님들은 우리 저번에 이거 배웠죠. 기억나시죠? 그러면 나 처음 왔는데 뭐가 기억나지? 뭐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니까 이게 전혀 문제 안 되는 거고. 그리고 이제 3월달 이제 본 수업부터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. 합격할 수 있어요. 근데 사람 이력이 있어요. 한 번 듣는 거하고 대충이라도 한 번 더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중에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혹시 그 시간적 여건이 되신다면 그냥 본 수업에 충실하는 게 기본이고 혹시 1, 2월 달 그 수업했던 것 중에 그 민법하고 학개론은 한 번쯤은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수업 진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번 듣고 수업을 들어주면 효과가 좀 더 큽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여건이 되시면 한번 1, 2월 강의도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수업 하다 보면 주변 학생들이 나는 잘 모르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주변 학생들이 막 대답도 막 해. 그러면 좀 이렇게 왠지 불안하고 쫓기는 그런 그 감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. 뭐 알아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대답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도 이제 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2달 먼저 공부했다고 해서 뭐 머릿속에 많이 남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. 그냥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선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차분하게 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
자, 이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나오는데